고등수학 하 유리함수와 무리함수입니다. 유리함수부터 살펴보시면 함수 y는 fx에서 fx가 x에 대한 유리식일 때 이 함수를 유리함수라고 합니다. fx가 유리식일 때는 다항식과 분수식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함수 또한 다항함수와 분수함수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이때 다항함수는 이미 우리가 학습을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단원에서는 분수함수에 대해서만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분수함수 역시 우리가 이전에 학습을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반비례 그래프를 배웠습니다. 그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유리함수 y는 x분의 k의 그래프의 성질을 보시면 전부 중학교 때 학습을 했던 내용인데 조금 더 추가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건 우리가 x에다가 0을 집어넣지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나누기니까 분모에는 0이 못 들어가듯이. 그리고 나서 k는 0이 아니기 때문에 y 값도 0이 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x축과 y축과 이 그래프는 절대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점근선이라는 단어로 부를 겁니다. 그래서 x는 0, y는 0이라는 직선이 점근선이다라는 용어로서 정확하게 더 배우는 거죠. 그리고 정의역과 치역에서는 0을 제외한 실수 전체 집합이다. 이렇게 조금 더 명확하게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그 이외에는 전부 다 중학교 때 학습을 했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이 유리함수를요 평행 이동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이동을 시킬 겁니다. 그러면 이 함수를 어떻게 하면 쉽게 그릴 수 있을까인 겁니다. 우리가 2차 함수에서는 꼭지점을 항상 구해서 이동을 시켰죠. 그리고 원의 방정식에서는 원의 중심을 꼭 찾고 평행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유리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점근선입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시면 0,0에서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이동한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k는 양수일 때 버전을 그려놓은 거죠. 이렇게 된다면 어떤 것들이 변하냐면 이제는 분모가 0이 되는 x의 값이 변했습니다. 얼마로? p로. 그리고 그때 y는 q가 되는 x좌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점근선이 평행 이동했던 것만큼 p, q로 바뀌는 겁니다. 정의역 또한 p를 제외하고요. 치역은 q를 제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는 원점에 대칭했는데요. 이전에 원점에 대칭했었던 게 뭐냐면 점근선 교점에 대해서 대칭한 거잖아요. 그게 평행 이동했기 때문에 점 p, q에 대하여 대칭합니다. 네, 요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리함수에서. 자, 근데 유리함수는 2차 함수나 원의 방정식처럼 일반형과 표준형이라는 걸로 나눠져 있습니다. 방금 저희가 위에서 봤던 게 표준형이고요. 일반형은 표준형을 통분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표기를 한번 해보자면 y는 cx 플러스 d분의 ax 플러스 b 이런 꼴로 나타내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아까처럼 k의 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함수를 정확하게 그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점근선은 이 상황이어도 찾을 수가 있어요. 왜냐? 분모가 0이 되는 값을 찾아주면 x는 마이너스 c분의 d거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과정을 표준형으로 바꿔주려면 분자를 분모가 나눠주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점근선은 y는 c분의 a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반형에서 점근선을 구할 때는 분모가 0이 되는 거, 그 다음에 분모분의 분자의 개수, 이게 바로 점근선 x에 대한 식과 점근선 y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래처럼 y는 x-p분의 k 플러스 q의 꼴로 주어준다면 k의 보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개형을 그려줄지는 정해집니다. 그리고 점근선 또한 한눈에 파악하기 쉽기 때문에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일반형이 나오면 표준형으로 바꾸는 연습들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식을 변형하는 방법은 다항식의 나눗셈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자를 분모로 나눠줄 거기 때문에 그걸 생각한다면 몫이 3이 될 거고 나머지가 2가 될 겁니다. 이거는 이제 많은 노력을 통해서 한번 해봐야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점근선을 빨리 찾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x에 대한 점근선은 여기서 나왔어요. x는 2라고. y에 대한 점근선은 이렇게 분모의 x의 개수와 분자의 x의 개수를 분수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3이죠. 그래서 이 뒤에다가 3을 씁니다. 그리고 나서 통분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x-2, 여기도 x-2가 되겠죠. 그러니 분자만 빠르게 이 분모랑 눈으로 곱해보는 거예요. 3x-6. 그럼 마이너스 6인데, 그죠? 3x는 있으니까 마이너스 6이 나오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4래요. 그래서 2를 더해준다.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바꿔주는 연습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신다면 예제를 통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은요.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 치역, 점근선을 나타내야 됩니다. 우선 정의역은 x는 1을 제외한다. 치역은 y는 2를 제외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꿀 때는 점근선으로 먼저 이렇게 분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눈으로 분자랑 곱해줍니다. 그럼 2x 플러스 2잖아요. 이게 통분됐을 때 분자에 나오는 식인 거예요. 근데 여기는 분자가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러니 내가 하나 더 갖고 있죠. 그래서 여기 분자 자리에 마이너스 1을 적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표준형으로 다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면
x축, y축 그려놓고요. 점근선 x는 마이너스 1과 y는 2이고 분자가 음수이기 때문에 2사분면과 4사분 영역을 그릴 건데 여기 그릴 때 조심해야 되는 게 0 집어넣었을 때 y값이 얼마인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y값이 1이네요. 그러면 이렇게 지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4사분면은 안 지나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죠. 네, 이것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점근선은 x는 마이너스 1, y는 2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아래 보시면 평행 이동하여서 그래프와 겹칠 수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결국에 우리가 원형으로 돌아가면 y는 x분의 k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자가 k로 고쳤었을 때 이 숫자가 똑같은 걸 골라주시면 바로 평행 이동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준 것부터 먼저 해보면 y는 x-1에 마이너스 1을 적습니다. 그리고 빨리 분모와 곱해봐서 마이너스 x에 플러스 1인데 여기는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2가 와야 됩니다. 그럼 앞으로 고쳤을 때 분자에 마이너스 2가 올라와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플러스 2를 빨리 뜯어내고요. 2x 마이너스 6인데 여기는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5가 적혔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탈락. 여기 플러스 1이 왔겠죠? 그럼 2x에 마이너스 1인데 여기는 3이니까 여기는 4가 올 겁니다. 그래서 탈락.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2가 붙을 거고요. 2x 플러스 2인데 여기는 8이죠? 그러면 2가 와야 됩니다. 6에서 2를 더해 8이니까 탈락. 5번 먼저 보겠습니다. 2를 먼저 뜯어내고요. 4x가 됐고요. 마이너스 2가 됐는데 마이너스 6이래요. 그럼 마이너스 4가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탈락. 그리고 4번 보시면 얘가 순서가 좀 이상해요. 그죠? 그래서 순서를 바꿀게요. 위아래 마이너스를 곱해줍니다. 이렇게. 됐죠? 아래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다음 마이너스를 뜯고요. 마이너스 x에 플러스 2잖아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러면 마이너스 2가 없잖아요. 아닙니다. 사실은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5번에 있습니다. 아,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의 원형은 분모가 무조건 그냥 x입니다. 개수가 1이라고요. 근데 여긴 개수가 2죠. 그 사실은 이 식은 먼저 2로 나누는 것부터가 스타트입니다. 2로 먼저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플러스 2로 뜯고요. 그러면 2x에 마이너스 1이 왔는데 마이너스 3이 돼야 된대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5번이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3번도 위아래 봤었을 때 특히 분모에 2x이기 때문에 전체 분모를 2로 나눠주고 그럼 분자도 2로 나눠준 다음에 그 다음에 진행을 하는 게 맞는 겁니다. 네, 그랬었을 때 여기는 2가 오게 되므로 일단 정답이 아닙니다. 자, 이제는 평행 이동까지 했으니까 역함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함수는 기본적으로 x와 y의 자리를 바꾼 후에 y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우리가 앞에서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시를 보시면 y는 x-2분의 3x 플러스 2를 x와 y 자리 바꾼 후에 식을 정리해서 y눈으로 나타내면 y는 x-3분의 2x 플러스 2라고 역함수를 구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관련된 과정들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방법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cx 플러스 d분의 ax 플러스 b라고 한다면 c와 b 자리는 그대로고요. a하고 d 자리는 서로 바꾸면서 부호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솔루션 보시면 그대로 써주시고요. 그 다음 이 자리와 이 자리의 개수를 바꿔주면서 마이너스로 곱해줘서 2x 마이너스 3으로 적어주시면 첫 번째 구했었던 역함수의 식과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만 알면 우리가 만약에 표준형을 문제에 줬다고 한다면 이것을 역함수로 바꿀 때 굳이 통분을 다시 해서 일반형으로 바꾼 다음에 역함수를 구해야 되냐? 아닙니다. 어쨌든 x와 y가 자리를 바꾸는 형태, x는 y에 대해서 대칭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점근선도 서로 x와 y 자리가 바뀌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솔루션 보시면 y는 x-2분의 8 플러스 3이라는 표준이 주어진다면 x에 대한 점근선 나오는 과정과 y에 대한 점근선 나오는 과정을 서로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꾸면서 서로가 부호가 바뀌면 됩니다. 혹은 이 부분과 이 부분만 서로 바꿔치기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예시를 통해서 배운 것들을 확인해 볼 텐데요. 분수함수 fx가 x 플러스 a분의 x 플러스 a 마이너스 1의 역함수를 f 인버스 fx라고 했을 때 이 두 함수가 같을 때 만족하게끔 해달라고 했습니다. 우선 원래 함수는 그냥 그대로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역함수를 구해줄 때는 여기는 그대로 있고 여기를 바꿔줄 때 개수를 마이너스를 붙여서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두 함수가 같아야 되니까 a 자리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간 거네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었다. 이렇게 구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4번도 마찬가지. 여기는 역함수가요. 이거래요. 그러니 c는 뭡니까? 마이너스 1. 그리고 a는 뭡니까? 마이너스 2. b는 뭡니까? 2. 이렇게 되겠죠. 이번에는 무리함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y는 fx에서 fx가 x에 대한 무리식일 때 이 함수를 무리함수라고 합니다. 자, 무리함수에 대한 설명은 오른쪽 그래프를 가지고 설명을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리함수는요, 개형이 총 4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1, 4분면에 그려져 있는 모습, 2, 4분면에 그려져 있는 모습, 그리고 3, 4분면, 4, 4분면 그려져 있는 모습 총 4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럼 어떨 때 이 개형들을 쓰는 것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빈칸을 다 준비해놨죠. 자, 1, 4분면의 x좌표와 y좌표는 둘 다 플러스입니다. 그죠? 그래서 루트 안에 x의 개수가 플러스이고 루트 앞에 부호가 플러스일 때는 이 1, 4분면의 개형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2, 4분면은요 x의 좌표가 마이너스고 y좌표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루트 안에 x의 개수가 마이너스이고 루트 앞에가 양수일 때 이때는 2, 4분면의 개형으로만 그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3, 4분면은 둘 다 마이너스일 때이고요. 4, 4분면은 x좌표가 플러스이고 y좌표가 마이너스이니까 안에는 플러스고 밖에는 마이너스일 때는 이 개형에 따라서만 그려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가장 대표적인 상황에 대해서 제가 성질을 써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1, 4분면에 대한 것만 먼저 보시면 정의역은요 0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때 치역 역시나 0보다 같고 큽니다. 그리고 원점을 지나게 되어 있고요. 1, 4분면을 지납니다. 그리고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는 증가 함수이고요.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향합니다.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천천히. 그리고 이 앞에 있는 개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x축과 멀어지고 y축과 가까워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니까. 다른 영역에 있는 개형들에 대해서도 같은 성질들을 조금은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그래프를 보고 해석하는 것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 나면 무리함수를 평행 이동을 시킬 겁니다. 자, 무리함수를 평행 이동시킨다면 y는 루트 ax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시킨다면 평행 이동의 개념에 대해서 적용해보면 위에 있는 것처럼 y는 루트 a의 x-p 플러스 q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럼에 따라서 우리가 1, 4분면 다시 그림에 다시 가시면 이거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이동시켰다고 했었을 때 정의역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겠죠. 여기는 존재하지 않는 거. 그래서 q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q만큼 들어 올려서 이렇게 올라갈 거니까 y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역도 q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그리고 아까는 원점을 지났지만 그게 평행 이동했기 때문에 p, q를 지납니다. 증가함수는 그대로고요. 오른쪽 위로 향한다도 그대로입니다. 근데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예제를 통해서 함수들을 그려보는 것들을 해볼 텐데요. y는 루트 x-1 플러스 2의 그래프를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개형을 확인해야 되니까 x 앞에 플러스, 루트 앞에 플러스, 그러면 개형을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 점을 지나냐? 1,2를 지나겠죠. 그래서 1,2부터 출발해서 1, 4분의 개형을 그려주면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는 그려줬고요. 정의역은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y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 평행 이동에 대한 거죠. 여기는 어구를 잘 읽어야 돼요. 이 그래프는 이 그래프를 이동시킨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q 이동은 마이너스 1을 쉽게 하겠지만 보통 p를 많이 틀립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이동시킬 때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항상 x 자리에 x-p를 들어가는 거지 x 옆에다가 마이너스 p를 쓰는 게 아닙니다. 아직도 이런 거에 대해서 어설프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행 이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p의 값은 p의 값은 3이 돼야 됩니다. 전기했을 때 6이 나와야 되니까. 그 둘의 합은 정답은 1이다. 네, 항상 평행 이동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반대로 들어가는 거고 x 자리에 x-p가 들어가는 거라서 그 앞에 있는 개수를 있다면 묶어서 생각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자, 그리고 무리함수 역함수는요. 원래 기존에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x와 y자를 바꾼 다음에 y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유리함수처럼 쉬운 방법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y는 x로 바꿨기 때문에 정의역과 치역이 역함수에서 서로 반대가 된다는 거. 요거 잘 체킹하셔야 됩니다. 고난도일 때 항상 요런 거 잘 물어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유리함수와 무리함수의 최대최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우선 유리함수 한번 그려볼게요. 표준형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수월하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x는 마이너스 1, y는 1, 그 다음에 마이너스니까 이게 마이너스 2니까 그리고 0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지나니까 이렇게 지나는 거. 요 지점을 잘 체킹하셔야 됩니다. 자, 이랬을 때 x를 1부터 3까지 보겠다. 그래서 1부터 3까지 보겠다는 여기잖아요. 그러면 최대값은 누굽니까? 3 집어넣었을 때 최소값은요? 1일 때. 그래서 개형을 잘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라는 것은 x에 3을 집어넣는 거니까 2분의 1이 나오겠네요. 암산 적용하면 x가 3일 때. 그 다음에 최소는요. 1을 집어넣을 때니까 0. 그래서 x는 1일 때가 최소였다. 그 다음 무리함수니까요. 자, 무리함수는 개형만 쉽게 그릴 겁니다. 그래서 개형을 확인하기 위해서 각각의 도를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니까요. 4, 4분면 개형 이것이겠죠. 그리고 이 점의 좌표 자체가 마이너스 2분의 3,3입니다. 평행 이동에 의해서 0,0이었던 게 1로 이동한 거니까요. 자, 그리고 나서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보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최대값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 값인 2인 거고 그 다음 최소값은 x값이 3일 때 0이죠. 네, 요 값입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또 추가적인 사항이 뭐가 있냐면 유리함수와 무리함수 그리고 직선의 위치 관계입니다. 우리 원방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좋은데요. 유리함수를 우리가 그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려본다면 점근선 x는 1, y는 1. 네, 그랬었을 때 k가 양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이때 y절편이 1입니다. 이 지나는 직선이 유리함수 만나지 않으려면 이렇게 무조건 만나잖아요. 그죠? 그럼 무조건 음수여야 합니다. 무조건 음수여야 됩니다. 무조건. 그러면서 얘가 이렇게 쭉 내려갔을 때 이게 닿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중근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다라는 걸 교점이 만나지 않는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식을 작성해 주시고 교점의 방정식 그 다음에 x-1을 우변으로 이동시켜 줍니다. 그리고 전개를 해서 식을 정리하면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그럼 이게 판별식 D가요. 이렇게 나올 텐데 얘가 만나는 게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2부터 0까지 둘 다 포함하지 않고 근데 음수인 건 이미 우리가 가정을 잡아놓은 거죠. 그럼 이 범위가 해가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 다음 10번 보시면 무리함수는 1사분면 개형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0이 될 겁니다. 이때 문제에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습니다. 얘가 기울기가 1인데 그죠? 그러면 여기 x좌표 그릴게요. 이렇게 보통 기울기가 1일 때 2,5일 텐데 그럼 한 점에서 만날 거잖아요. 이렇게 가니까 그러면 쭉쭉쭉쭉 왼쪽으로 이동시키다 보면은 어떻게? 여기 마이너스 3을 지날 때 k 값인 3일 때가 바로 y 절편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이동하다 보면 한 점에서 만나는 중근인 상황 전까지만 두 점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마찬가지로 교점의 방정식에 대한 식을 세워주신 다음에 루트니까 제곱을 해주시면요 2차 방정식이 나오겠죠. 그리고 우변으로 이동시켜서 정리를 해서 판별식을 적용해 주시면 4를 안 했죠. 이게 요게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0보다 크다. 같아도 안 돼요. 중근이면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나는 거니까. 그래서 4k 제곱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4k니까 넘겨주고 여기가 13 됩니다. 그리고 나눠버리면 k가 4분의 13 4분의 13보다 작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보다는 크거나 같다. 요렇게. 그래서 범위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유리식 함수와 그 다음에 무리 함수까지 전부 학습을 했습니다.